자, 이런 가운데요. 요즘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미 매도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왜 시끄러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건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난 14일,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아파트 팔아라 하라 했던 그 아파트인 겁니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29억,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소유권 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서류상으로도 공식적으로. 근데 돈을 다 주지는 않은 겁니다. 집을 산 사람이요. 일부만 돈을 주고 17억 7천만 원은 근저당 설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빌린 셈으로 친 거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11억 7천만 원의 소유권을 받은 셈이 됐네요. 그 말은 1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그 외상으로 판 거죠. 네. 예,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이죠. 네. 현찰 없으면 괜히 무리하게 대출 받거나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주 고가의 주택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매매금의 뭐 60%입니까? 17억이죠. 그걸 꿔주고 네. 외상으로 판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집 좀 살려면은 그냥 은행 대출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대통령 스스로는 이런 식으로 편법을 통해서 팔았다? 근데 민주당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본 게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변 시세보다 네. 1억이나 2억 싸게 판 거 가지고 29억을 받고 판 거 가지고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말씀으로 따지면 엄청난 불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본인은 정작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기면 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야 이거 정책 사기 아니야? 네. 이거 완전히 블랙 코미디네. 이런 거를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네. 관련한 발언들은 완전히 이거는 유체 이탈이다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 반론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방금 김영우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입장과 너무 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대출 다 막아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17억에 해당하는 대출을 준 것과 다름없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해서 편법을 썼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자, 정치권의 목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을 좀 달리하는 서울시장, 대출 규제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못 쓰는 방법을 대통령이 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편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준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행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은요, 보통 이렇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으로 제한을 해놨죠. 이것마저도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15억 넘거나 2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때 4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지금 대출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한 그 분당 아파트는 29억 원짜리죠. 그러니까 25억을 초과해서 은행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더라도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2억 대출 받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자기 돈이 현찰로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15억 현찰 손에 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이런 규제를 정부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쓴 거 아니냐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반론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가? 저는 거기도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손해봤잖아요. 시가보다 싸게 판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왜 이렇게 시점,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 근저당이 해제가 되고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관에 네. 대해서. 근데 왜 이 시점에 이거를 급하게 그 등기를 넘겨줬는가? 네. 결국 지금 넘겨줘야 사실 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매수인은 이득을 봤죠. 지금 국민들이 조금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득을 받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전 유일한 한 명은 매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더불어 근저당이라는 과도한 비판보다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혹시 아는 사람 아니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그 개인이 매수인이 본인이 뭐 언론에 인터뷰나 이런 걸 해서 나는 대통령 뭐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분이 만약에 이거 나중에 주인 누군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언론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지인 맞네라고 하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아하. 봅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일 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라 보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거는 타당한 이거 혹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수인은 이득을 받기 때문이죠. 아하. 근데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득에 대해서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이 좀 불편한 감정 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못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이 결국은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주택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야당 그 국민의힘의 비판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정상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알거나 특수 관계인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청와대도 밝혔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금세 밝혀질 거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는 내용이죠.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요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걸 집주인 대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집주인이 대출을 해주는 식이잖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못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이제 네. 일반 국민들도 그렇죠. 집주인 대출로. 예, 근데 이게 지금 성남 양지마을에서 네. 이렇게 지금 이런 거래가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앞뒤로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건에서는 어떤 게 뭐가 다르냐면 거래를 다 완료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인, 세입자 이 3자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를 느닷없이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오늘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내 말은 집주인 대출 일반인 국민들도 해도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걸 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이렇게 맞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간의 상황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 아니 말씀 근데 드리는 거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을 사고 파는데 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그것을 규제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법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편법 우회의 길을 터버리면은 네.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